현직 경찰관이 민간인을 사찰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에선 관련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대학교 국정감사에서 3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양호봉 전북대 총장은 2차 인증 제도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구성원들의 항의가 있어 도입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내년에도 사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공립보다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유아교육연대는 특혜라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윤준병 국회의원이 배춧값 급등의 원인이 정부의 정치 감사로 인한 비축 물량 확보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이 수매 비축 농산물 폐기량을 줄이도록 권고해 비축 물량이 줄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우리 지역 민원을 살펴보는 민원 25시간입니다. 현재 경찰관이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고통받고 있다는 하소연이 전북방송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과 검찰에선 관련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마을 이장 송기현 씨. 그런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지역 경찰관이 자신의 뒤를 캐고 다녔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해당 경찰관이 자신의 땅에 발전시설을 설치해줬던 업자와는 전화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2019년도에 버섯집 회사로 해가지고 태양광을 올려요. 그때 당시에 그 부조금 사업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나요? 보조금 사업이요? 예, 2019년 6월 26일 날 그 신축으로 생성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때 당시에 보조금은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 경찰관, 전화를 끊을 때까지 신분은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고객 소개라고 전화가 왔어요. 결과라는 이야기만 했고요. 그식으로 안 묻고 어디 땅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묻죠.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경찰 조사에서 송 씨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도 몰랐고 부친 토지에 태양광 설치를 문의하기 위해서 지인을 통해 연락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관이 시공업자에게 문의한 내용이 송 씨 재배시설의 신축 날짜나 형질 변경 날짜와 일치하는 사정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설령 정보 수집을 했다손 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하진 않았다고 판단하고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송 씨는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의심합니다. 왜 송기현 씨 건축물과 태양광에 대해서 묻냐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일과 시간에 그걸 어떻게 어떤 경로를 알게 돼서 그걸 확인한 게 아닌가라서 의심을 들어서 그 송기현 씨가 고소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송 씨와 해당 경찰관 집안은 다름 아닌 친인척이자 좁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이었습니다. 송 씨는 앞서 마을 당산나무를 반출하려는 경찰관 집안과 갈등을 빚은 이후부터 사적 복수가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적으로 지금 편파적인 수사를 지금 너댓 건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일련의 과정. 청문 감사실도 올라가서 이 개인 사찰한 내용과 또 지속적으로 이 경찰 공무원이 가족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지금 그 국민신고나 또 행정적인 것을 절차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송 씨는 홧김에 자기 땅에 냈던 도로에 울타리를 쳐 경찰관 집안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해당 집안에서 자신과 아들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에서 또 수사를 받았다는 것. 송 씨는 이 일련의 과정이 사적 복수를 위해 경찰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경찰관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검찰도 해당 경찰관을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송 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킹 사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7일 광주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절차대로 진행했는데도 관련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2020년 5억 3천만 원에서 올해 1억 원으로 감소한 전북대 개인정보 보안 예산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양호봉 전북대 총장은 2차 인증 제도를 적용하려 했으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구성원들의 항의가 있어 도입하지 못해 아쉽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에도 사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공립보다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유아교육연대는 전북교육청이 내년도 전북지역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전원을 연령별대로 14명에서 18명, 사립유치원은 16명에서 23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최대 5명 더 허용한 겁니다. 단체는 전면적인 무상교육 실시로 정원 차별은 특혜가 됐다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읍 고창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배추값 급등의 원인이 정부의 정치 감사로 인한 비축 물량 확보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배추 정부 비축 물량이 지난해보다 51%가량 줄어든 1,100여 톤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지난해 감사원이 정부 비축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매년 발생하는 수매 비축 농산물 폐기량을 줄이도록 사업 추진을 권고해 비축 물량 결정이 소극적이고 사후적으로 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서울은 강남과 강북이 불균형하게 개발되면서 도심 곳곳의 편차가 심각합니다. 오늘은 성동구 성수동이 중공업지대에서 서울의 대표적인 이른바 핫플로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알아봅니다. SK 브로드밴드 이재원 기자입니다. 국내 기업의 버추얼 캐릭터 지적재산권인 웨이드. 최근 싱글 앨범도 낸 디지털 아티스트 웨이드에 참신하고 기발한 디제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1인칭 슈팅 게임의 홀로그램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게임 속 장면에서 튀어나오는 홀로그램의 QR코드를 인식하면 현실 세계의 상품이 기다립니다. 얼마 전 성수동에서 펼쳐진 크리에이티브 성수의 한 전시회입니다. 성수동에 입주한 문화창조 기업들의 기술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자리로 기업은 자신들의 기술을 선보이고 시민들은 첨단 문화를 즐깁니다. 올해로 두 번째인 이번 축제에는 300여 곳의 문화창조 기업이 참여했고 내년에는 500곳의 기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크리에이티브 성수는 이처럼 성동구의 성수동의 현재를 가장 잘 보여주고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그 핵심은 문화창조 산업입니다. 성수동에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거 입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2010년 지정된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이 컸습니다. IT와 R&D 같은 첨단 업종이 들어올 경우 용적률을 최대 560%, 높이는 최대 84에서 120m까지 완화해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 5월에는 성수 1, 2가동 중공업지대 지구단위 계획도 마련되면서 첨단 산업 육성과 복합문화 플랫폼 조성에 활기를 띨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성동구의 변화에 대해서 그 성수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통합적이고 계획 관리를 위한 그 첨단 산업 거점 조성도 하고 문화 도시 조성도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환경 개선이라는 그 세 가지 목표 아래에 이번 지구단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생겨나는 현상, 젠트리피케이션, 이른바 둥지 내몰림. 성동구는 지난 2015년 서울 숲길 일대를 지속가능 발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구역 내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주와 임대료 안정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고 임대료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을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 대신 해당 건물에는 최대 30%까지 용적률을 높여줍니다. 건물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구는 지난해 성수동 전역을 지속가능 발전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구역에 해당하지 않던 성수역과 그 연무장길 일대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좀 핫플레이스로 급부상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거기에 그 임대료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거기뿐만이 아니라 성수동 전역에서 좀 임대료 상승의 조짐이 보여서 이번에 기존보다 8.6배 확대한 지속가능 발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붉은 벽돌 건물 조성 사업은 성수동을 지금의 핫플로 있게 한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수동 중공업지대까지 확대됐습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유명 여행 문화 잡지 타임아웃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위에 등극했습니다. 1960년대 공업단지로 조성돼 인쇄업과 수제화 제작업체가 가득했던 성수동. 지자체와 입주기업, 지역 주민들의 협력으로 오래된 공장과 창고는 카페와 문화시설로 탈바꿈되며 첨단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소방서장 봐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감찰 당시 징계위원장을 조사 중입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북도 전 고위 간부인 A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지난달 10일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감찰 조사를 받았던 전 진안 소방서장으로부터 징계 내용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문자와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전북에서 서해안 해수면 수위 상승과 강풍 등 기상 악화가 전망됨에 따라 부안해양경찰이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부안해경은 주의보가 내려진 20일까지 부안과 고창, 연안 사고 취약지를 점검하고 갯벌 등 사고 다발 구역을 예방 순찰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미리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또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지난 17일 완료된 가운데 신임 헌법재판관에 전북 출신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데 이번에 퇴임하는 재판관 3명의 후임은 국회 선출 몫이라고 하는데요. 전북도민의 지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김성주 광주 고등법원 판사와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등 추천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도내에서는 민주당 목 헌법재판관 후보군 중 전북 출신이 거론되지 않았기에 전북 출신 헌법재판관 추천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출신 헌법재판관 임명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은 전북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1931년)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과 같은 격변기에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개최된 남원 춘향제의 무형 유산적 가치 발굴과 또 육성을 위한 학술대회가 18일 열렸습니다. 남원 농악전수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춘향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춘향제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과 전승을 위해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